폰 노이만이 만든 보고서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이거를 전체 공개를 해버려서 특허 등록도 불가능해졌어. 이 통수를 아주 세게 맞아버린 거죠. 사실 이 1900년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은 컴퓨터라는 개념 자체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정말 어려운 계산을 할 수 있는 고성능의 계산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버지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와 발명가들이 높은 성능의 계산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콘라드 추제의 Z1 그리고 하버드 마크 1 요런 컴퓨터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연구실 뭐 이런 창고가 아니라요, 요게 컴퓨터 한 대입니다. 그 당시 초고성능의 컴퓨터예요. 이게 하버드의 마크 1인데 1900년대 초반에 만들고 있었던 컴퓨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느냐, 제가 전에 1800년대에 전기가 막 만들어지면서 기계식 릴레이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 기계식 릴레이를 하나하나 다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만든 거고, 이거의 성능이 어땠는가, 23자리의 10진수 곱하기를 4에서 5초 정도가 걸립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긴 했죠. 이 정도면 이제는 기계를 만들만 하죠. 이 정도면 만들만 하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사실 사람이 열심히 훈련을 하면 되는데, 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거는 커버가 안 되죠. 인력으로 커버가 안 돼. 사람을 아무리 막 겁을 줘도,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동기부여를 해도 이건 사람이 불가능해. 4초, 5초 만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초고성능의 계산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기를 만들고 놀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수학자와 과학자들. 지금으로 치면은 사실 이 수학자 과학자들이 계산기 덕질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들끼리 계산기 튜닝도 하면서, 야, 이번에는 23자리 숫자가 4초 만에 계산을 해냈어, 막 뿌듯해하고 이러고 있었던, 이렇게 나름 계산기 덕질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정부가 있었죠. 정부 양복쟁이들이 그 덕질하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보고, 잠깐만, 저거 내가 쓰면 참 잘 쓸 수 있겠는데? 야, 니네 가지고 있는 거 그것 좀 가져와봐. 그래서 그 후부터 이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탄도하게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사일을 뽕 쏘면은 어느 거리에, 어느 방향에, 어느 각도로 쏴야 정확히 여기에 명중하는지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계산을 자 해라 시키면 알겠습니다, 이 계산 해오겠습니다 하고서는 7시간 뒤에 답을 줘. 적은 당연히 여기 없겠죠. 이걸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신통방통한 기계가 하나 있으면은 굉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산기를 군사 목적으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계산기 발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마크 1. 야, 이걸 솔직히 계산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없을까? 지금 보면은 4초, 5초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속도를 개선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마크 1은요, 기계식 릴레이를 써요. 금속이 물리적으로 움직여서 어디에 딱 닿게 만들어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물리적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가 느리겠죠. 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거잖아. 당연히 전자의 속도보단 느리겠죠. 그래서 이거 물리적인 이 기계식 릴레이 말고 딴 거 없을까? 그때 눈을 돌린 게 바로 진공관이었습니다. 이 진공관의 발명은 에디슨이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백열전구를 만들어. 자, 근데 이 백열전구를 이것저것 개량을 하다가 신기한 현상을 마주한 거예요. 어떤 현상을 마주하느냐, 진공 상태에서 금속에 열을 가열하면 이상하게 전류가 흐르네. 근데 이 당시 에디슨도 이유는 잘 몰라. 이게 무슨 신기한 현상을 찾아냈는데 뭔진 몰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후대의 과학자들이 이 에디슨 효과를 증명해냅니다. 아무튼 이 에디슨 효과를 이용해서 진공관을 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뜨겁게 가열을 하면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기계식 릴레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스위치입니다. 전류가 흘렀다가 안 흘렀다가. 요 기계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이 스위치를 더 기가 막히고 빠른 애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진공관으로 한번 컴퓨터 만들어 보지 않을래? 그래서 진공관을 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세계 최초의 컴퓨터 뭡니까?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애니악보다 사실 먼저 나온 컴퓨터가 있습니다. 바로 ABC라는 컴퓨터예요.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들? 누가 만드느냐? 아타나 소프와 베리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타나의 A, 베리의 B, 아타나 소프 베리 컴퓨터라고 해서 ABC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똑같이 이 ABC는 이진법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진공관을 이용해서 0과 1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 소프가 나중에 회사를 만들었겠죠? 그 후손의 그 회사가 나중에 미국 법원에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을 겁니다. 아니, 세계 최초의 컴퓨터를 애니악이라고 지금 다들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 그 타이틀 제 겁니다. 진짜 아타나 소프 회사가 소송을 걸어요, 미국 법원에. 그래서 그 결과 1973년에 미국 법원에서 인류 최초의 컴퓨터는 ABC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논란이 많은 이유가, 애니악은 컴퓨터를 만들고 나서 이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원리도 제대로 설명을 하고 실제 기기도 있고 했는데, ABC는 이게 실제 증명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논란이 좀 많다곤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류 최초의 컴퓨터를 이렇게 따간다면 사실 최초는 뭐예요, 그러면? 찰스 베비지 아니에요? 아니지. 그렇게 따지면 조금 더 거슬러 가면 파스칼이죠. 아니지. 조금 더 올라가면 그 파스칼에게 계산기를 만들게 한 아버지의 주먹이겠죠?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를 계속 올라가면 돌도끼가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돌도끼. 에이, 노말팅님, 이 돌도끼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아닌데, 계산이 되던데. 이거 계산됩니다. 실제로 암호도 해석을 해줘요. 요 돌도끼가 암호 해석 기능도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최초 타이틀을 논쟁을 하다 보면은 사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논란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ABC라는 컴퓨터가 진공관을 이용해서 만든 컴퓨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애니악. 이 애니악은 미국 군대에서 처음에, 야, 니네 진공관으로 컴퓨터 만든다고? 우리 거 좀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거를 의뢰를 한 거라고 합니다. 1946년도에 이 애니악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애니악 컴퓨터입니다. 짜잔. 이게 방 한 켠 가득, 그 다음 이 옆에 가득 있습니다. 약 18,000여 개의 진공관이 존재하고요. 높이 5.5m, 길이 24m. 자, 무게는 몇 톤일까요? 30톤입니다. 성능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탄도 계산 2, 3초면 뚝딱. 여러 복잡한 방정식 뚝딱. 근데 이 애니악 컴퓨터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기가 막히게 복잡한 계산도 몇 초 안에 뚝딱뚝딱 해버려. 근데 이걸로 계산을 하고 싶어. 만약에 내가 탄도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수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그 수식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수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리 코딩입니다. 이 컴퓨터를 내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싶으면 실제로 요 선을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자, 이게 코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키보드 앞에서 따다닥닥닥, 요게 코딩이 아니라 과거 애니악 프로그래머입니다. 여기에 여성분들이 계시죠? 요 여성분들이 실제로 옛날에 프로그래머예요. 진짜로. 이 프로그래머가 과거에는 여자들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남자는 이런 기계를 만드는 엔지니어 일을 보통 많이 하고, 그 다음 여성분들은 이런 선 연결. 그래서 실제로 로직을 짜는 분들은 이 여성분들이라고 합니다. 탄도 계산 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 하면 방정식 딱 보고,
아, 이거는 지금 스위치를 몇 번 몇 번 연결하고 몇 번 몇 번 연결하면 돼. 머릿속 딱 그려. 이게 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걸 딱 계산하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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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 방정식 하나 계산하는 거 세팅하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 애니악 컴퓨터 세팅을 하고 이제 신나게 계산을 하면 2, 3초가 걸려. 그런데 이거 이번에는 계산식이 좀 바뀌었어. 그러면 며칠 동안 다시 세팅해야 돼. 선 뽑아서 따닥 따닥 따닥. 이게 계산은 2, 3초가 맞는데 이거는 그러면 2, 3초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좀 의문이 조금 들죠. 이 당시에 가장 큰 단점이 이거였어요. 플러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진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 애니악을 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 진공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부피가 커. 25m나 되는 기계에다가 게다가 진공관이니까 뜨겁게 가열을 해야 돼. 그러니까 발열이 너무 심해. 너무 뜨거워.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발열이 심하니까 전자회로에 문제가 생겨. 게다가 이 진공관이 쉽게 깨져. 유리잖아. 아니, 뭔가 계산을 하려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요 애니악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애니악을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만들어냈어. 이제 이 애니악을 보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바로 전설의 폰 노이만입니다. 자, 이 폰 노이만은 인류 역사상 정말 보기 드문 이 두뇌 자체가 컴퓨터라고 불리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 폰 노이만이 애니악 만들었다면서 야 궁금한데 계산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니까 계산이요? 잠시만요. 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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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있는 거야. 폰 노이만이. 야 니네 진짜 뭐하냐.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컴퓨터라서 잘 아는데 컴퓨터란 말이야 일단 로직 자체를 이렇게 물리로 만드는 거 이게 말이 되냐. 프로그래밍을 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로직은 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면은 사실 끝도 없어. 확장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니까 애니악 담당자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차기작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혹시 도움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폰 노이만의 애니악 컨설턴트의 일이 시작됩니다. 진짜로 이 애니악을 개발하던 이 담당하시던 연구원분들이랑 실제로 매주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회의 도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 대충 애니악 차기작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야 이거 요약을 이제 누가 할까요? 이제 정리하고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거 누가 쓰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팀플에서 언제나 나오는 거. 얘기는 다 끝났고 이제 만들어야 돼. 보고서 누가 만들지? 하고 눈치를 보니까 다들 눈을 피해. 갑자기 폰 노이만이 거기서 손을 듭니다. 저요. 제가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갑자기 폰 노이만이 자기가 쓰겠다는 거야. 이상하죠? 그래요. 폰 노이만님이 가장 잘 아시고 사실 뭐 대부분 폰 노이만님이 내신 아이디어고 생각이시니까 정리를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보고서 정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해서 폰 노이만이 실제로 보고서를 작성해요. 자, 요게 보고서입니다. 짜잔. 폰 노이만이 만든 보고서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고서를 만들고 나서 1945년에 6월에 이 보고서를 세상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왜 꼬여버리느냐? 일단 첫 번째, 당시에 그 애니악 팀은 생각이 달랐어요. 야, 드디어 우리 몇 년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이 결과물 어서 이 폰 노이만님이 보고서 보내면 이거 정리 잘해가지고 특허 내야지. 특허를 내가지고 떼돈 벌겠어 하면서 이제 부푼 마음에 이제 우리 고생하던 시절 끝났어 하면서 어깨에 토닥이고 막 자축하고 이제 났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폰 노이만이 이 결과를 전체 공개를 해버려. 게다가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 이 보고서를 잘 보면요, 저자 이름이 단일 저자 폰 노이만. 폰 노이만이 야 니들 안 했잖아, 내가 했잖아, 단일 저자로 세상에 공개를 해버립니다. 폰 노이만 입장도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팀플에서 간혹 그런 경우 있죠. 조장이 자기 이름만 쓰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폰 노이만도 자기 이름만 써가지고 보고서를 세상 전체 공개를 해요.
그래서 폰 노이만 입장에서는 이게 왜? 내가 진짜로 다 한 건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 컴퓨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애니악 팀에 그 당시에 모클리와 에커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모클리와 에커드 그리고 폰 노이만을 같이 연구한 이 결과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 부르죠. 어떻게 보면 현대 컴퓨터의 이 아키텍처에 어마어마한 타이틀도 가져가신 거고요. 게다가 문제가 또 생겼죠. 애니악은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거를 전체 공개를 해버려서 특허 등록도 불가능해졌어. 이 애니악 팀이 이 통수를 아주 세게 맞아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폰 노이만은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폰 노이만은 이걸로 왜 돈을 벌지? 이거 뭐 별거 아닌 기술인데 그냥 공개해버리지? 이 생각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전체 공개를 해버린 덕분인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덕분에 컴퓨터가 진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게 특허가 등록돼서 이 기술이 공유가 안 됐다면 컴퓨터 발전이 조금 더뎠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폰 노이만이 의도인지 아닌 빌런짓인지 모르겠지만 이 빌런짓 덕분에 그 당시에 컴퓨터 발전이 가속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폰 노이만 님이 계시면서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었죠.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컴퓨터냐, 애니악을 업그레이드한 에드박이라는 컴퓨터 1949년에 나왔습니다. 이 컴퓨터 보면은 선이 없죠. 아까는 이렇게 선, 이거 프로그래밍 척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걸 없이 그냥 천공 카드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입력을 하면 원하는 계산을 하게 만드는 최초의 현대 컴퓨터를 만들게 된 게 1949년입니다. 이제 선 꽂는 거, 프로그래밍 이거는 해결했다. 물리 코딩은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 해결했어.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진공관이에요. 이 진공관 때문에 계속 이 부피를 줄일 수가 없고 애초에 발열도 심하고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공관만 뭐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를 컴퓨터 과학자들이 그 다음부터 엄청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걸 생뚱맞게 다른 쪽에서,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이 진공관을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을 개발해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